안녕하세요. 늘돌입니다. 이번 시간은 늘돌 문법 챕터 5의 to 동사 원형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to 동사 원형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장 속에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이면 to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부분까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to 동사 원형 형태일 경우에 to부터 묻기 시작해서 뒤에 또 다른 동사, 현재형이나 과거형 동사가 보이는 그 앞까지 묶어주면 되는데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 뒤에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장 끝까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개중에는 그 현재나 과거형 동사 이전에 커마가 보여서 그 to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연결 덩어리 부분의 범위를 문장 속에서 이제 커마로 구분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사 현재나 과거형 전체 덩어리를 하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 to 동사 원형은 이 묶은 덩어리 밖에는 문장을 지배하는 동사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는 현재형이거나 과거형 형태로만 시작을 하게 되죠. 이 현재나 과거형 형태 동사가 바로 문장의 결론인 동사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결론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동사라고도 합니다. 말과 글의 결론인 본동사는 현재나 과거형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문장을 지배하는 말과 글의 결론인 형태가 아니라 문장의 한 일부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기준은 뭐냐면 이 밖에 있는 덩어리 밖에 있는 이 현재나 과거형 동사를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이 동작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 아직 시작하지 않은 동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밖에 있는 기준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게 돼요. 미래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 자, 그래서 문장의 이제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I want 나는 원한다 to see the person in charge. 그러니까 the person in charge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담당자란 의미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면 to see 만나보기를 원한다. 누구를? 바로 그 담당자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담당자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만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see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I want to be a singer라는 이 문장을 살펴본다면 자, I want to be a singer라는 형태 to 다음에 be라는 동사 원형이 보이죠? 그럼 이제 to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위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이 비동사가 to be라는 개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싱어라는 이 가수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의미를 담게 되니까 가수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미래적 의미라고 한다면 되다 쪽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냐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형태의 이렇게 이제 미래적 의미를 나타낸다. 자, 이것이 이제 본동사, 시간동사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 pretends to know the singer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 pretend라는 동사는 뭐뭐 인척하다, 뭐뭐 인척하다, 뭐뭐 인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뭐뭐 인척하다, 뭐뭐 인체하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이제 to know the singer라는 형태 이제 to 플러스 동사 원형 부분을 본다면 그 가수를 know 알고 있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동사를 보게 되면은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래적인 의미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는 인체하는데 뭐 인체하냐면 그 가수를 아는 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척한다. 그래서 이때 경우는 기준이 되는 동사를 판단해서 볼 때 이 V라는 동사는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 밑에 있는 문장도 이 pretends to be a teacher라고 한다면 그는 인척하는데 선생님이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선생님 인척하는 거죠. 선생님인지 아닌지 이 to be 요것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생님 인척한다라는 표현은 he pretends to be a teacher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상태 동사인 경우에 그런 의미를 많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밖에 있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물게 사실 여부 형태의 판단도 판단이 안 된 경우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동사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설명드렸던 문장에 대한 설명 내용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나 말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나라고 본다면 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I am a businessman 하나의 문장을 한번 보죠. 나는입니다. 비즈니스맨이다. 사업가다 그랬어요. 자, 이건 하나 이제 문장이고 I am이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로서 사실을 나타내겠죠. 자, 이걸 이런 형태죠. 이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주어 부분을 없애버려요. 주어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 동사 앞에다가 to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여 쓰게 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점은 to 다음에 이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to 다음에 쓸 수 있는 동사형은 동사 원형 형태만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to be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to부터 뒤에 문장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o be a businessman이라는 형태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혹시 이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맨은 비동사 뒤에 등장한 명사기 때문에 얘는 비즈니스맨의 이제 비동사의 이제 보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죠.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래서 to be a businessman 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그럼 나는 to be a businessman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다 싶으면 역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졌나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역순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B를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M으로 하나 바꿔주고, 그 다음에 to를 없애주고 주어를 하나 갖다 써붙여주면은 하나의 문장 형태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I am a businessman 이런 틀에서 to be a businessman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역순으로 똑같은 형태로 I am rich라는 형태에는
나는 부유한 상태에 있다란 얘기죠. 이 리치는 형용사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면서 어떠하다,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인데 이 형태에서 이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드는 방법은 투 붙이고 주 없애고 얘를 동사 원형 만들어줘요. 그러면 to be rich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역시 우리는 이 be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항상 일반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이해한 다음부터는 to be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to be rich라는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다. 자,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I am here. 나는 here. here는 이제 부사 이곳에란 말이죠. 이곳에라는 부사입니다.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니까 나는 이곳에 있다, 나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것도 역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만드는 방법. 주어 죽이고 투 붙이고 동사 원형 만들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보게 되는 건 to be here라는 이런 형태를 역시 보게 되겠죠. 지금 here라는 부사 역시 비동사의 보호 관계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문장을 지배하는 본동사 부위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V 다시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here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밑에 있는 문장 I am with you. 나는 있다 존재하다 with you with라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 그래서 당신과 함께 명사와 함께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 당신과 함께 있어요란 얘기예요. 나 당신과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눈으로 보면서 I am with you 나 당신과 함께 있다. 이거는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이고 상대방 말에 동의를 하면서 난 당신과 같은 의견입니다. 당신과 의견이 같습니다를 I am with you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I am with you가 당신과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역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만드는 것 주어 없애고 M 앞에 to 붙이고 얘 동사 원형 be로 바꿔줘서 to be with you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이나 글을 통해서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To be with you. 자, 이 to be 형태 비동사가 이제 또 그렇게 쓰이지만 이제 모든 동사 문장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buy 산다 더 house 그 집을 산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나는 산다 동사 무엇을 그 집을 목적어가 되겠죠. buy에. 자, 역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만드는 것 주어 없애고 투 붙이고 동사 원형 만들어라. 근데 이 buy는 뭐 현재나 동사 원형 같죠? 그러니까 그냥 to만 붙이면 되겠네요. 자, to buy the house. 자, to buy the house 형태가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I buy you. 나는 산다 you. 여기까지만 맞다면 너를 산다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노예를 산다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의미를 쓸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서 you라는 사람이 나오고 the house. 자, 당신 그다음에 집 이렇게 나와요. 자, buy라는 동사 뒤에 어떤 동사 뒤에 A라는 명사와 B라는 명사가 연달아 등장하게 되면 A에게 B를 부의해주다라는 의미, 부의라는 행위를 통해서 A에게 소유하게 해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줘요. 소유하게 해주다라는 의미. 그래서 A에게 B를 소유하게 해주다. 이럴 때 목적어가 두 개라고 봐서 뭐 앞에 거는 U는 뭐 간접 목적어, 더 하우스는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이제 문법에서는 영문법에서는 이걸 사형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4형식과 5형식을 통합해서 보통 얘기를 해요. 결국은 A에게 B를 그 무언가를 소유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는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을 때 4형식과 5형식의 개념적인 것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buy 산다가 아니라 A에게 B를 부여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위에처럼 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I buy you the house. 나는 사준다 너에게 그 집을. 나는 너에게 그 집을 사준다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역시 to 부정사를 만드는 방법은 주어를 없애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제 부정사란 말을 제가 좀 전에 처음 썼는데 to 동사 원형을 이때 보통 문법책에서는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가 바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그럼 동사 원형이 부정사 아니냐? 그렇게 또 본다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건 조동사 플러스 부정사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정사란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그냥 얘기를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o buy to부터 뒤에 to buy you the house란 이런 형태의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하나의 덩어리란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미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이 to 플러스 동사 to부터 뒤에 일정한 부분까지 묶어서 이해해주고 그러고 나면 그 밖에 있는 또 다른 동사가 하나 등장하게 된다. 그 동사는 현재나 과거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전체를 지배하는 결론인 본동사가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본동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아직 실행하지 않은 미래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I am to meet the girl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거 해석해냈더니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나는 있다. 그 다음에 to meet 만나기 그 여자를 그 소녀를 그 여자를 만나기 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냐면 I am 나는 현재 있다 존재하다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장차 미래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려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I am 나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냐면 to meet the girl 그 여자를 만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아, 나는 그 여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랍니다. V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I am to meet the gir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이미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I am to meet the girl. 자, 만나기로 되는 상황에 있다. 근데 I am about to meet the girl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역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해한 방식 그대로 to meet the girl 묶어서 보고 또 밖에 있는 동사 am을 기준으로 봤는데 to meet the girl에서 to 앞에 about이라는 이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about이라는 전치사는 얘가 사실 전치사입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about이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목적을 A라고 봤었다면은 A 근처에 A 부근에가 이 대표적인 의미예요. about이란 건 뭐뭐의 근처에 부근에란 의미를 나타내는 게 보통 about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나는 있다, I am. 어떤 근처에 있냐면 그 여자를 만나려는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는 그 여자를 만나려는 근처에 있다가 I am about to meet the girl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시면 얘가 어떤 동사 원형 앞에 be, about 요 세 개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했을 때 비동사와 about 세 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자, 이때 막 v 다시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 막 뭐뭐 하려고 합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게 바로 동사 앞에 be about를 붙여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I'm about to meet the girl 하면 나 그 여자를 막 만나려고 그래. I'm about to meet the girl. 나 점심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나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I 먹다 have lunch예요. 물론 eat lunch 해도 되겠죠. 나는 점심 먹는데 이 앞에다가 be about 붙이면 점심 먹으려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영어로 바로 I am about to have lunch예요. I'm about to have lunch. 그렇다면은 나는 그렇다면 I am about to 동사 원형이지만 그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e면은 당연히 he는 am이 아니죠. 그때는 he's about to have. he's about to have. 그는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 자, 만약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은 they, 그 사람들이면 they면 are를 써야 되겠죠. 그럴 때는 they are about to have lunch. 역시 맨 첫 번째 등장하는 동사는 현재나 과거로 그다음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be about 동사 원형. 그럼 이 표현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외워두는데 이게 왜 막 뭐뭐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am meeting the girl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비동사와 동사 원형의 ing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형 비동사와 ing가 나면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V 하고 있다예요. V 하고 있다. 그래서 I'm meeting the girl 하면 나 그 여자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어. 만나는 중이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왜 만나는 중이냐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있다, 존재하다. 동사 원형의 ing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실행하고 있다는 개념이 기본 특징이에요. ing란 개념은 실행이다. 실제다.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것은 다 ing로 표현하게 되고 앞으로의 할 행위는 바로 영어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ing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쉬워요. 영어는 앞으로의 하는 행위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 하는 건 다 ing로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I'm meeting the girl 하면은 나는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거는 물론 동사, 시간 동사 할 때 물론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덩어리가 실제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치와 역할에 따른 그 이해 방법, 우리말 만드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이 덩어리는 저는 이제 쉬운 말로 덩어리, 묶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문법 측에서는 이걸 갖다가 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사 역할 자리에 있느냐 위치가 그럴 때는 명사구라고 하고 형용사 역할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구라고 하고 부사 역할 자리에 있으면 부사구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덩어리는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결정이 되고 그 역할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말 해석꼴도 같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확인해서 역할을 보고 해석꼴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보통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뭐 이거 문장 나올 때마다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혹은 날 이거 뭐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쵸? 에, 이것이 영어를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될수록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잊어먹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것은 사실 단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역할 자리에 있다. 얘들은 형용사 역할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 역할 자리. 크게 보면은 명사 역할 자리, 형용사 역할 자리, 부사 역할 자리.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어요. 명사 역할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 자리, 부사 역할 자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명사 역할 자리는 뭐냐면 에, 제가 말하는 명사 영어에서 역할 자리라는 위치의 개념을 보면은 이건 딱 세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죠. 주어 자리냐 아니면 보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보어는 이제 주어를 보좌해주는 역할의 주격 보어 개념과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목적 보어, 주어를 보완해주는 의미의 개념에 있느냐. 그래서 주격 보어냐 아니면 목적격 보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주어 자리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meet the person is not easy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to meet, to 다음에 meet란 맨 앞에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때 meet는 만난다라는 동사 형태이긴 하지만 to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덩어리의 시작점이구나. 그러면 그 밖에 또 다른 동사가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존재하겠구나. 자,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의미는 가지고 있으되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동사 원형이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동사의 원초적인 거다. 그런데 의미만 개념을 갖고 있으되 현재냐 과거냐라는 시간적 개념은 없는 거다. 그래서 현재나 과거의 시간적 개념은 현재나 과거형 동사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문장에 원칙적으로 하나만 존재한다. 그것이 본동사다. 문장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무한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자, 그래서 is란 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to 동사 원형은 덩어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to부터 묶어주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현재나 과거형 동사 보일 때까지. 동사가 보일 때까지 묶어줘라. 자, meet 다음에 the person은 이 person의 위치는 또 뭘까요? 얘는 meet란 동사 오른쪽에 위치했다. 그럼 meet 만난다 누구를? 그러면 person은 meet의 목적어 개념에 해당하죠. 요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to meet the person. 자,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하고 나면은 자, 얘를 이제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위치를 확인하려면 이 덩어리 밖에 있는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동사가 이 바로 기준이 돼요. 위치 판단 기준이 돼요. 위치 판단 기준이 누구냐?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동사의 주어 자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is to meet the person이 우리가 시야에 안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is란 동사는 보이지만 주어가 보이질 않네요. 그렇다면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러면 is가 이 문장의 본동사고, 자, 그러면 주어 이걸 그냥 주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주어 은는이가 붙이죠. 주어는 이다. is는 쉬운이란 형용사죠. 그럼 비동사 그럼 어떠하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is는 쉽다. 낫이 붙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주어는 쉽지 않다라는 이 큰 틀의 해석법은 정해졌어요. 주어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주어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해석하는 방법은 v 하는 것은 v 하는 것은 v 하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meet 하면 우리가 해석 어떻게 돼요? 만나는 것은 만나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요 안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meet the person의 해석은 meet이 동사고 person이 목적으로 하면 우리말은 그 사람을 만나다는 형태로 동사의 목적으로 먼저 해석해 주게 되겠죠. 그럼 to meet the person을 우리말로 번역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어요? 목적어 사람을 만나다 이런 형태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 순서고 영어의 표현 순서는 동사 목적어 형태로 배열하게 되고 우리말과 역순 개념을 꼭 이해해주고 해석 방법이 바뀌죠. 그럼 전체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o meet the person 하면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죠? 만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는 만나기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만나기는 주어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가 그럼 그 남자 그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또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그런데 쉽지 않다 비동사는 is도 있고 그다음에 am도 있고 are도 있는데 왜 is를 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덩어리가 주어가 되게 주어 자리에 우리가 이제 몇 인칭이냐 한 놈이냐 두 놈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사 현재형 특히 현재형 동사에 s를 붙일 건가 말 것인가를 구분짓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덩어리는 자 원칙이 대원칙이 영어의 대원칙이 뭐냐면 모든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위치할 때는 얘는 무조건 태권도가 3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덩어리 이제 나중에 절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 구와 절이 어떤 절 밖에 구 밖에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은 얘는 3인칭 단수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현재형은 당연히 is만 쓸 수 있어요. am이나 are 못 쓰게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to meet the person is not easy. to meet the person is not easy. 그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격 보호 자리. 자, 우리가 방금 봤어요. to meet the person 이렇게 또 보이죠. 이제 같은 문장 형태니까 이제 지금 쉽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밖에서 보니까 is가 보이고, 그다음에 is 앞에 얘가 is이 주어 자리 있네요. 그다음에 똑같네요. it is not is니까. 그러면 뒤에 to meet the person을 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to meet the person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 부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우리가 이제 일단 편의상 가짜 주어를 내세웠습니다. 가짜 주어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빨리 내립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는 결론이 빠르고 우리말은 결론이 어디로 가 있어요? 맨 뒤로 가 있습니다. 말이 아무리 우리말은 아무리 길어도 끝말이 다로 끝나게 되죠. 그 결론이 뒤에 가 있고 영어는 앞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주어 부분이 길 때는 우리가 앞쪽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짜 주어, 뒤에 거는 그래서 진짜 주어라고 보게 돼요. 네,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짜 주어라서 가주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it is 나오고 어떠하다라는 말 나오고 뒤에 to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은 자, 요 말을 요 자리로 대입해서 말을 만들어 보면 다 똑같이 말이 만들어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to meet the person. 그 사람 만나는 것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뭔데요? 그거 말이죠. to meet the person.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주어 to meet the person is not easy라는 문장을 이렇게 가짜 주어를 내세워서 뒤로 돌려 쓰는 것. 그럼 빈도수로 보게 되면 어느 쪽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이 앞에 형태로 주어를 길게 쓰는 것보다는 뒤로 돌려 쓰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표현법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표현을 많이 써요. 투 플러스 동사원의 경우에.
자, 지금 이건 주어 부분을 이제 가주란 개념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 주격 보호 자리라고 예를 하나 이제 주격 보호의 개념을 예를 든다면 에, my dream 이렇게 쓰죠. 나의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꿈은 이다. 뭐냐면 to meet the person. 똑같이 썼어요. to meet the person. 나의 꿈은 주어이다. 그럼 무엇이냐? A는 이다 무엇 B죠. A는 B다라고 할 때 이 B라는 개념이 바로 영어의 이제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제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거나 보호 자리에 있거나 똑같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나의 꿈은 이다. 뭐냐?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제 꿈은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제 꿈 말이에요. to be 되는 겁니다. A singer 가수가 미래에 되는 겁니다. My dream is to be a singer 이렇게 또 표현되는 요게 바로 이제 주격 보호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it is not easy to meet the person은 요건 가주어 진주어 요건 이제 사실은 주어 개념이었죠. 예,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등장하는 것은 목적어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I want to meet the person. 자, 나는 원한다. 자,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이때 전체는 요게 want의 목적어가 되죠. 이 전체는 목적어다. 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to meet the person은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죠. 만나다 그 남자 그 사람을 person은 사람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이랬을 때 want 그래서 동사의 이 전체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요 해석하는 방법은 v 다시 하기를 또는 v 다시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대표적 해석법이에요. v 다시 하기를 이제 to meet 합해서 하기를 나는 원한다. 뭘 원해요? to meet 만나기를 원해요. 누구를? 그 사람을. 전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는 것을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영어로 to 플러스 동사형 써서 요게 바로 이제 want 밖에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want의 목적어 자리 요게 바로 이제 want의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목적 보호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I want you to meet the person. 자, 만약에 you가 없었다면 바로 위에와 똑같아요. 나는 원한다 to meet the person.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썼다면 이게 바로 목적어예요. 예, 그래서 I want to meet the person.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를 이제 영어 문법에서는 요걸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목적어 있다면. 그런데 이 앞에 you가 나와요. I want you to meet the person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목적어가 등장하고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등장하게 됐을 때 요것이 이제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이 전체가 OC 자, 이거 OC를 목적 보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등장했을 경우에 요것이 목적격 보호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거는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공통점을 분류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오형식인데 그래서 이 오형식 중에서 제일 복잡한 구조가 오형식이에요. 그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뭐 이런 형태로 개념적인 거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 뒤에 want라는 동사 뒤에 you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덩어리가 등장하면 이거 무조건 오형식이 목적격 보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순서로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주어는 1번,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에게 목적어로 하여금 2번 V-하기를 V-하는 것을 V-하라고 또는 V-할 것을 3번 V하다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요 해석골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일단은 영어를 볼 때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명사가 하나 등장하고 그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등장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어인 나는 you 당신을이 아니에요. 당신이 목적어가 you면 당신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목적어에게 당신에게 또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당신에게 당신으로 하여금 V-하기를 만나기를 또는 만나는 것을 만나라고 만날 것을 V한다 원한다예요. 그러면 나는 원한다란 이 말을 갖고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가 되겠죠. 당신이 그 남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1번 you 당신이 2번 만나기를 3번 원한다 4번이에요. 이렇게 말이 이런 논리로 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OC 목적보호라고 하고 이것이 영어에서 제일 복잡한 구조인 오형식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영어에서 더 이상 복잡한 문장 구조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구조예요. 이 틀을 꼭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인 나는 you 당신이 또는 당신에게 당신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뭐 하기를 하도록 하라고 V한다. 자, 나는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명사 역할 자리예요. 그러면 to meet the person이 문장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주격 보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목적 보호 자리에 둘 수 있죠. 똑같은 형태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위치에 따른 이것이 확인하는 방법과 해석법을 반드시 이제 익혀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말과 글에서 쉽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말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말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만 이제 하나만 보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 자리인지 방금 본 것이 이제 명사 역할 자리고 형용사 역할 자리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to meet the person 그대로 써요. 이제 지금 하나의 예문을 가지고 계속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have가 동사네요. 가지고 있다. I have 무엇을 time 시간을 가지고 있다. no time 그 어떠한 시간도 갖고 있지 않다. have no 무엇 하면은 무엇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I have no time 나는 전혀 시간이 없다. I have no money 나는 전혀 돈이 없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o meet the person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고 보면 방금 위에서 본 것과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똑같아요? 나는 주어 want 원한다. you 당신이 to meet the person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명사 역할 자리고 목적격 보호였죠. 얘는 명사 역할 자리였었습니다.
왜 이게 같냐면은 똑같아요. 주어 I가 나왔죠. have 동사 나왔죠. 시간 목적어 나왔죠. 목적어 다음에 to 플러스 to meet the person 똑같이 나왔죠. 그렇게 본다면 얘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같은 형태를 띄고 나왔다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오형식이냐 이게 목적격 보어로서의 명사 역할이냐 아니냐는 이런 형태로 꼭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어인 나는 목적어가 목적어 얘가 이런 행위를 하기를 얘가 하는 겁니다. 이걸 목적어가 하기를 하도록 할 것을 부의하다 영향력을 행사하다는 얘기예요. 주어인 나는 목적어가 이런 행위를 하도록 목적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오형식. 근데 지금 밑에는 그런 논리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그 남자를 만나기를 가지고 있다. 전혀 논리로 말이 만들어지질 않죠. 예. 그래서 to meet the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역할이 명사 역할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위치는 갖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 역할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명사 역할이 아니구나. 그럼 명사 역할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얘는 형용사 역할로 바뀌게 돼요.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용사 역할이 될 때는 바로 덩어리 왼쪽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 전체가 타임 왼쪽인 타임을 명사를 설명해 준다. 명사를 설명해 준다. 그것이 우리는 형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역할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형용사 역할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덩어리 묶음 형태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명사만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요. 모든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자, 모든 묶음이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왼쪽에 있는 명사만 설명해 주게 된다. 역으로 모든 덩어리가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왼쪽에 있는 명사만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요. 왼쪽 명사만. 자, 그래서 to meet the person이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I have no time.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시간이 전혀 없어 라고 해봅시다. 시간이 전혀 없다? 그리고 땡? 나 시간 없어.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 시간 없어라고 말할 때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이미 대화자 쌍방 간에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너 나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나 시간 없어. 무슨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신 도와줄 시간이 되겠죠. 자, 우리 내일 만나서 뭐 커피나 한잔 할까? 그랬더니 나 시간 없어요. 그럼 무슨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신 만나서 커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I have no time to meet the person. 시간이 없는데 어떤 시간이에요? 자, 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 해석은 V-할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V-할 또는 V-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를 담아서 왼쪽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설명한 형태로 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time to meet 하면 만날 시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to meet the person 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반드시 뒤에 거 먼저 앞에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체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I have no time to meet the person. 해석은 주어를 제일 먼저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해라. 본동사를. 그 다음에 동사보다는 목적을 먼저 해석해라. 근데 설명 받는 놈보다는 설명해 주는 놈 먼저 해석해줘라.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동사보다는 목적을 먼저 해석해줘라. 그러면 전체 해석 순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명사 뒤에 위치해서 앞명사를 설명해 주는구나. 자, 이런 단계로 의해서 제가 형용사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또 형용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익숙해져야 되겠는데 I have no time 그랬어요. 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없다니 무슨 시간? 아, 그러면 뒤에 영어는 뒤에 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 등장을 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시간, 아, 그게 to meet, 만날, 앞으로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 만날 시간이 없어. 아,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구나. 요게 바로 이제 형용사 역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부사 역할 자리예요. I'm afraid to meet the person. I am afraid 하면은 요거는 두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두려운. 그래서 I am afraid. 나는 있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려운 상태에 있다.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I am afraid. 저는 두려워요. 근데 두렵다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두렵다니 뭐가 두렵다는 거야? 아, 그 남자 만나기가 두려워요.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아, 얘는 앞서서 본 것과는 지금 다 위치가 틀려요. 왜냐하면은 am이라는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afraid라는 형용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문장 형식으로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인 이 형식상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역할이 등장할 수 없게 돼요. 명사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사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주어나 보어가 이미 존재한다면 얘는 명사 역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겠죠. 얘는 명사 역할 아니구나. 그럼 형용사 역할이 될 수 있나? 얘가 만약에 형용사 역할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가 있구나. 그럼 얘는 형용사 역할 자리도 형용사 역할도 아니구나. 그럼 나머지 처리가 돼서 얘는 부사 역할로 나머지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to meet the person 앞에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구나. 그러면 얘는 99.9%가 형용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99.9%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부사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게 몇 퍼센트? 형용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이거 무조건 앞에 말을 설명해주는 말이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구나. 자, 그럼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받는 놈보다는 설명을 해주는 놈 먼저 해석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두렵다. 그럼 형용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등장하면 해석법은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예를 들어볼 겁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케이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V 하는 것과 관련해서라고 이해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관련해서 어떠한 두려운데 이것이 왜 두렵냐면 장차 그 사람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두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다양한 해석글이 만들어질 텐데 두렵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것이 우리말로는 V 하기가가 가장 말이 딱 맞아 떨어지죠. V 하기가. 그래서 만나기가 두렵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 만나는 게 두려워. 만나기가 V 하는 게 두려워. 하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하는 게 하기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가 두렵다 영어로 어떻게 돼요? 아, 그럴 때는 afrai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자, 이게 바로 이제 부사 역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I am here. 자, here 이곳에란 부사죠. 아, 있다. I am here. I am here는 나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부사죠. 분명히 부사죠. 자,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는 주격 보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형식으로 형식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뒤에 명사 역할 자리가 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형용사 될 수가 없겠죠. 얘가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면 형용사인데 지금 얘는 부사예요. 이곳에라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to meet the person은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없게 되겠죠. 명사 역할도 아니고 형용사 역할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얘를 부사 역할로 몰아서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부사 역할이에요. 그럴 때는 명사도 안 되고 형용사 부사 역할이에요. 그때는 얘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장차 V 다시 하는 것과 관련해서라고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장차 앞으로 V 다시 하는 것과 관련해서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I am here. 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온 것이 장차 그 남자를 만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V 다시 하려고 V 다시 하기 위해라는 말을 만들 때 to 플러스 동사원형을 쓰는 겁니다. I'm here to meet. 나 여기에 왔어요. 만나려고 왔습니다. 만날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 보려고 왔어요. 만나려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다. 자, 이거 저 물건 반품하러 왔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에, 자, 뭐 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뭐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I'm here to 플러스 동사원형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온 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왔는데요. 그게 영어로 I'm here to 플러스 동사원형. 자, 이렇게 해서 to meet the person이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서 문장 내 위치에 따라서 주어 명사 역할 자리가 어떤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다 있을 때를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 역할 자리 판별하는 방법, 해석하는 기본 해석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외된 나머지는 다 부사 역할로 해서 장차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작과 동사와 관련, 부위와 관련해서 말을 만들어서 말을 만드는 다양한 해석골, 우리말의 해석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케이스만 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